민서야, 네가 보험이라잖아. 어머니 수술비 문제 좀 알아서 해줘야지. 신우이 수진의 목소리가 식당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친척 20명이 넘게 모인 자리. 등산하다가 넘어지셔서 대퇴골 쪽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 돌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친척들. 저는 시댁 식구들에 둘러싸여서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마치 재판정의 피고처럼. 민서야, 네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험이라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름 전 제 친정엄마가 수술이 필요했을 때 제가 엄마 수술비 500만 원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한 말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어요. 장모님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왜 우리 돈을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언니,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답답했던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제 손가락이 재생버튼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서라고 해요. 36살,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험일 한다고 폄하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고객들에게 꼭 맞는 보장을 설계해드리고 나중에 민서 씨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병원 대기실이었어요. 엄마 옆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는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파스 붙이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해서 그래.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자식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었죠. 제가 먼저 병원 예약을 잡아서 억지로 모셔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나온 엄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죠. 척추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받아야 해. 내가 다 알아볼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약 먹으면서 지내면 되지 뭐. 엄마, 하반신 마비 올 수도 있대. 제발 수술 받자.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민서야, 수술비가 얼마나 드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엄마 보험이었어요. 7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해드린 보험이었죠. 엄마는 제가 처음 보험 설계사가 됐을 때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셨어요. 엄마, 보험 있잖아. 내가 설계해드린 거, 그거로 다 커버될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에서 엄마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권을 펼쳐들고 특약란을 확인하는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척추 관련 특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증권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어요. 암, 뇌혈관, 심혈관 특약은 다 들어 있었어요. 엄마 가족력을 고려해서 넣었던 특약들이었죠. 그런데 척추는 당시 엄마가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등산도 다니시고 아무 문제 없으셨으니까 기본 특약만 넣었던 거예요. 제 손에서 증권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 실수였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제 실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엄마 보험을 이렇게 대충 설계했다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셨죠. 실비보험만으로는 안 되고
수술비 특약이 있어야 커버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5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인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사실. 그게 저를 짓눌렀어요. 새벽까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평소에 영업 보너스를 따로 모아뒀거든요. 남편 몰래요. 결혼하고 나서 제 돈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늘 부부 돈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셨거든요. 그래도 제 보너스 계좌는 남편도 몰랐어요. 거기 500만 원 정도는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내 실수니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할까였죠. 재훈 오빠. 아니,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어요. 수입이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벌어오는 것보다는 적었죠. 그게 늘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민서야, 네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우린 가족이잖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제 월급과 보너스를 우리 돈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큰 지출은 제 몫으로 떠넘기곤 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거든. 척추협착증이래. 수술해야 한대. 그래? 심각한 거야? 응, 꽤 진행됐대. 빨리 안 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남편의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수술비는? 그게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500, 보험 없어?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보험. 내가 설계했었잖아. 그때 척추 특약을 안 넣었어. 엄마가 너무 건강하셔서 기본만 넣었거든. 그게 내 실수야.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내 실수? 응.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동안 모아둔 보너스 있잖아. 그걸로 500만 원 내려고. 잠깐.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내 보너스로. 그거 우리 돈 아니야? 여보. 하지만 내 실수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어. 엄마가. 민서야. 남편이 TV를 껐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 장모 부양은 내 책임 아니라고. 내 실수든 뭐든 우리 돈으로 메우지 마. 그건 내 친정 문제지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민서야, 정신 차려. 우리도 애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해야 할 게 많아. 그런데 네가 친정에 500씩 쓰면 어떡해? 그게 한두 번이야? 너 작년에도 친정엄마 생신에 200 썼잖아. 그건.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 네가 보험 잘못 들어줬다고. 내 실수면 네가 알아서 해결하든가. 근데 우리 돈은 쓰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켰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장모 부양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 8년 동안 저는 시댁대소사에 항상 돈을 냈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300, 시아버지 회갑에 200, 시누이 애 돌잔치에 100. 그때는 한 번도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말 안 했죠. 근데 제 엄마는 책임이 아니라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죠. 남편이 받더니 거실로 나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민서야, 어머니 전화.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 민서예요. 응, 민서야. 재훈이한테 들었어. 친정엄마 수술한다며? 남편이 말했구나.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척추협착증이라서. 그래.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수술비를 우리 집 돈으로 내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서야, 시집 왔으면 이제 친정하고는 선을 그어야지. 재훈이가 결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장모님 병원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제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 보너스로 내려고. 보너스도 우리 집 돈이지.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너 결혼하고 친정에 돈 얼마나 됐어? 작년에도 200 주고, 재작년에도 뭐 주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야? 우리 재훈이 월급 아니야?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제가 발로 뛰어다니며 번 돈이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민서야. 너 친정만 챙기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지집 식구들 눈치는 안 보이니?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알면 됐어. 이번엔 친정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친정 문제는 끊을 줄 알아야지.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려 팠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친누이인 수진이 올린 거였어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친정엄마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언니 솔직히 시집 식구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언니가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아서. 메시지 밑에는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씩 좋아요를 눌러놓았더라고요. 저는 단톡방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저는 보험 설계사로 10년을 일했어요. 고객들한테는 든든한 민서 씨였죠. 그런데 집에 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의견은 묵살되고, 제 돈은 우리 돈이 되고, 제 엄마는 남이 되는 곳. 퇴근 후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애써 웃으시며 일어나려 하셨죠. 엄마, 괜찮아. 그냥 누워 계셔. 민서 왔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는? 나도 먹었지. 근데 민서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약 먹으면서 지내면 되잖아. 엄마,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꼭 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 괜찮단다. 엄마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엄마는 제가 시댁 눈치 보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민서야, 엄마는 괜찮아. 너 시집살이 힘들잖아. 엄마까지 짐되기 싫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민서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엄마, 수술해. 꼭. 내가 알아서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뭐라 하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제가 책임지겠다고. 제 실수니까, 제 엄마니까.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신우이한테 온 메시지였는데 남편 폰에 뜬 거였죠.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이번 달 돈 좀 보내줘. 애들 학원비 내야 해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돈을 보내줘? 남편이 샤워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폰을 내려놓았죠. 민서야, 내일 어머니 댁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왜? 어머니가 부르셨어. 가족 모임 있대. 가족 모임. 또 시작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우리는 시댁에 갔어요. 친우인의 가족도 와 있었죠.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까 말인데. 민서야, 내 친정일 어떻게 됐어?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알아본다는 게 뭐야?
우리 집 돈 쓸 생각은 버려.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 애들 학원비도 좀 어렵다는데. 민서야, 네가 이번 달 보너스 받았잖아. 조카들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 제 보너스는 가족끼리 도와야지. 수진이 네가 요즘 형편이 안 좋거든. 너도 조카들 예쁘잖아. 신우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비열해 보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근데 오빠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갚는다고요? 언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돈 보내준 적 있어? 응. 얼마나? 그게 몇 번? 얼마나 보냈냐고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한 200 정도? 200, 200만 원. 제 보너스로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수진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너스를 내 동생한테 보내준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서야, 미안해. 근데 가족인데. 가족? 내 엄마는 가족 아니야? 그건 내 엄마 수술비는 우리 책임 아니라며. 근데 내 동생 애들 학원비는 우리 책임이야?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을 다시 확인했죠. 보너스 계좌. 남편이 몰랐다고 생각했던 그 계좌. 혹시나 해서 송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신우이 계좌로 돈이 나간 내역이 있었어요. 최근 6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남편이 제 보너스 계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신우이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얼굴만 마주치면 남편이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수요일 저녁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허리가 아프실 텐데도요. 엄마, 내가 할게. 앉아 계셔. 괜찮아. 엄마가 해. 민서는 회사에서 고생했을 텐데.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엄마는 제 얼굴만 쳐다보셨어요. 민서야, 무슨 일 있니? 아니, 괜찮아. 엄마가 봐도 얼굴이 안 좋은데. 시댁에서 뭐라 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이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한 것. 시어머니가 친정은 끊어야 한다고 한 것. 신우이한테 제 보너스가 몰래 빠져나간 것까지.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민서야, 수술 안 할게. 엄마, 괜찮아. 엄마 나이에 수술이 뭐 그리 중요하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엄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꼭 수술해야 해. 내가 책임질게. 민서야, 넌 시집살이도 힘든데 엄마까지. 엄마는 괜찮단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난 괜찮지 않아. 엄마가 아픈 게 제일 괜찮지 않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였습니다. 민서 왔어?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제가 울었다는 걸.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오빠한테 상황을 설명하셨죠.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오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민서야, 당장 나와. 그 집에서 나와. 오빠. 아니, 형부가 미쳤어. 장모 부양은 책임 아니라고. 그럼 시어머니는 뭐야?
그것도 책임 아니지. 오빠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서야, 엄마 수술비 내가 낼게. 오빠, 안 돼. 그건 우리 엄마인데 당연하지. 형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오빠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오빠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야, 우리 예쁜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오빠가 동생 하나 못 챙겨주면 뭐하니. 그리고 형부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쟤는 원래 그런 놈이야.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빠, 고마워. 괜찮아. 엄마 수술 날짜 잡고 오빠한테 말해. 내가 다 처리할게. 그리고 민서야, 오빠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부가 신우이한테 내 돈 보내준 거 증거 다 확보해도 나중에 필요할 거야. 왜? 그냥 오빠 말 믿고 해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 내역을 캡처했어요. 신우이 계좌로 나간 송금 기록 전부.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오빠 말대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빠가 수술비 500만 원을 미리 병원에 입금해놨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다음 주에 해. 오빠가 수술비 다 냈어. 그래. 남편은 그게 다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엄마 건강 걱정하는 말도 없었죠. 수술 전날 밤 저는 엄마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엄마는 잠을 설치셨습니다. 민서야, 자고 있니? 아니, 깨어 있어. 왜?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 네가 시집가서 고생하는데 엄마까지 짐이 돼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야. 엄마는 내 전부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고요. 회복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래, 울어. 많이 울어. 우리 동생 고생 많았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혼자라는 걸.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이 문제였죠. 남편은 저를, 제 엄마를,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돈만 필요했던 거였죠. 엄마가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엄마라고.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오빠가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증거 확보하라고 했잖아. 응. 다 모았어.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다. 오빠가 씩 웃었어요. 잘했어. 그거 잘 간수해둬. 때가 올 거야. 그때. 응.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똑같이 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오빠 말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보름도 안 돼서요. 엄마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재활 중이셨어요. 저는 틈날 때마다 친정에 들러서 엄마를 돌봤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서야,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 너무 고마워. 엄마, 당연한 거지. 이제 아프지 마.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친정이야. 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어머님이?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저는 엄마한테 급히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남편과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등산하시다가 넘어지셨어. 대퇴골 골절이래.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어떡해. 어머니가.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파 죽겠는데 괜찮긴. 너 왜 이제 와? 죄송해요. 친정이 있었어요. 친정, 또 친정이야.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남편이 앞으로 나갔어요. 네, 저요. 대퇴골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수술해야 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비용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보험 있으시면 본인 부담은 300에서 500 정도 될 거고요. 1,000만 원. 본인 부담 500.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죠. 오빠, 우리 돈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 적금 깨야 하나.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적금은 무슨, 그거 집 살 돈 아니야. 민서야, 네가 보험 일 하잖아. 어떻게 좀 해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보름 전 제 엄마 수술비 이야기를 했을 때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외치던 남편. 친정은 끊어야 한다고 말하던 시어머니. 언니는 친정만 챙긴다며 단톡방에 올리던 시누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게 돈을 내라고.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민서야, 왜 가만히 있어? 병원비 어떻게 좀 해봐.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왜요? 뭐라고? 제가 왜 어머님 병원비를 내야 하죠?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지금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제 친정엄마 수술비 낼 때는 뭐라고 했죠? 장모 부양은 당신 책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럼 어머니도 제 책임 아니죠.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지금 농담해. 어머니가 아프신데. 제 엄마도 아팠어요. 척추협착증으로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죠? 친정은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짜 이러는 거야? 가족인데.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가족이요? 제 엄마는 가족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슬펐어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어요. 시누이도 전화했고 시어머니 번호로도 왔어요. 저는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민서야. 남편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줘. 우리 어쩔 수가 없어. 당신이 어쩌든 말든 제가 왜요? 민서야, 우리 가족잖아. 가족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당신네 가족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제 엄마 수술비는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면서 제 보너스는 몰래 신우이한테 보내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급하니까 저한테 빌붙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당신네 식구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갚을게.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싫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수십 통 왔고요. 언니, 제발 좀 도와줘요. 엄마가 아프시잖아요. 언니,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제발요. 언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있다고 했죠.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일과 시간 내내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시댁에서 무슨 일 났어? 오빠가 어떻게 알아? 형부가 나한테 전화했어. 돈 좀 빌려달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오빠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민서야, 잘했어. 응? 당연히 안 도와줘야지. 제니가 너한테 한 게 뭔데? 근데 민서야, 이제 준비해. 뭘? 곧 친척 모임 열릴 거야. 거기서 널 압박할 거고, 그때 네가 모아둔 증거 다 꺼내. 오빠, 걱정 마. 오빠가 옆에서 지켜볼게. 이번엔 네가 이긴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로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서야, 내일 저녁에 가족 모임 있어. 꼭 와야 해. 어머니 수술건으로 의논할 게 있대. 드디어 왔구나.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저는 집에 돌아가서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어요. 송금 내역, 녹음 파일, 카톡 캡처. 다 준비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시작될 거예요. 제 인생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 있을 가족 모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됐을까. 저는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어요. 거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녹음 파일, 송금 내역 스크린샷, 카톡 대화 캡처.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목소리.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내 실수든 뭐든 우리 돈으로 메우지 마. 그건 내 친정 문제지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날짜도 찍혀 있었고요. 두 번째, 송금 내역. 제 보너스 계좌에서 신의 계좌로 지난 6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총 180만 원. 그 외에도 남편이 신의한테 보낸 돈이 200만 원 더 있었죠. 세 번째, 단톡방 캡처. 언니는 친정만 챙긴다. 신의. 시집 왔으면 친정 끊을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친척들의 좋아요까지. 증거는 충분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곧 동이 틀 거예요. 제 인생에도.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룸을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친척들이 20명쯤 모여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아버지, 고모, 큰아버지, 작은어머니까지. 제가 결혼식 때나 봤던 분들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민서 왔구나. 앉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죠.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병실에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죠. 다들 모였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지.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대퇴골 골절로 수술하셔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본인 부담금만 500이야.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500이나? 보험은 없어? 있긴 한데 특약이 부족해서 많이 안 나온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다들. 큰며느리인 민서 언니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언니가 좀 알아봐주면.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 그래? 민서가 보험 일해? 그럼 병원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어머니 수술비 네가 좀 알아서 해줘. 네가 보험 일하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이요? 응. 대출이든 뭐든 해서. 대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시어머니 수술비를 내라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 수술비를 제가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며느리가 친정엄마 병원비 내는 건요?
제 친정엄마가 석 달 전에 척추협착증 수술하셨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 나왔죠.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내 실수든 뭐든 우리 돈으로 메우지 마. 그건 내 친정 문제지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고.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고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이건 남편이 일어나려 했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시집 왔으면 친정 끊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야. 친척 중 한 분이 헛기침을 했어요. 민서야, 그건 더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제 친정엄마 수술비는 제 오빠가 전액 냈어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오빠가 냈다고? 그럼 언니는? 네, 저는 안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댁에서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친정에서 알아서 했죠. 저는 룸 안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 친정엄마는 제 책임이 아니라면서 왜 시어머니는 제 책임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식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어요. 민서야, 지금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거야? 버릇없는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제 엄마는 안 되고 시어머니는 되는 게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민서야, 그래도 시댁 어른이잖아.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어. 돌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며느리한테 친정 끊으라고 하는 것도 도리인가요? 며느리 보너스를 몰래 신우이한테 보내는 것도 도리고요? 그게 무슨? 저는 휴대폰 화면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어요. 송금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죠. 제 보너스 계좌에서 지난 6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이 신우이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제 동의 없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그게 사실이야? 남편이 아내의 돈을 몰래?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나중에 갚기로. 갚기로요? 제가 웃었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단톡방 캡처를 보여줬어요. 언니는 친정만 챙긴다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죠? 그 밑에 친척분들 좋아요도 많이 달렸고요. 제가 언급한 친척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다들 저를 이기적인 며느리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제 친정만 챙긴다고, 시댁은 소홀히 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제가 친정에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오빠가 다 냈죠. 반면 시댁에는 어떻게 됐죠?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300, 시아버지 회갑 200, 신우이 애 돌잔치 100, 명절 때마다 50씩, 그리고 신우이한테 몰래 간 180, 도합 930만 원.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시댁에 낸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제 친정엔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도 저보고 친정만 챙긴다고 하셨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 수술비 저 안 냅니다. 각자 자식이 책임지세요. 제 말이 끝나자 룸 안이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재훈아, 내 마누라 교육 이렇게 시켰어? 친척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정말 이럴 거야? 시어머니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머니, 제 친정엄마도 아프셨어요. 척추협착증으로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었죠.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요? 둘 다 수술비 500만 원 필요했고, 둘 다 급한 수술이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제 엄마는 제 실수로 보험 특약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머니 보험은 시아버지가 드셨죠. 근데 왜 특약이 부족해요? 그것도 제 책임인가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보험료가 비싸서 안 드셨으면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왜 며느리한테 떠넘기세요? 이 버릇없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큰어머니가 그를 막았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민서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형수 보험을 오빠가 들었으면 오빠 책임이지. 며느리가 왜 책임져요? 다른 친척 한 분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재훈이가 처가 병원비는 책임 아니라고 했으면 시댁 병원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평하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언니, 진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신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저는 신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저한테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어요? 그건 제 보너스 몰래 가져다 쓰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갚겠다고 약속한 돈 한 푼이라도 갚았어요? 신우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저 험담하면서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요? 뭐가 화나서요? 제가 제 친정엄마 챙긴다고 화났어요. 근데 당신은 친정오빠 돈 빼먹으면서 당당했죠?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아들이 내든지 딸이 내든지 아니면 둘이 나눠서 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민서야.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평생 갚을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평생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6개월도 못 지킨 약속을 평생을 지킨다고요? 민서야. 손 떼세요. 남편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열었어요. 나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이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로 있을 생각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며느리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내 자존심 팔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밖에 나오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오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해.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 아플 수밖에 없지. 8년을 함께한 사람들인데. 근데 민서야, 그 아픔은 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자유의 대가.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자유를 선택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제 책, 제 물건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8년을 살았는데 제 거라고 할 만한 게 이것뿐이라는 게 서글펐죠.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민서야. 남편은 거실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거? 보면 몰라요? 짐이죠. 어디 가려고? 친정이요. 민서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 룸에서 했던 것처럼.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적금 깨든 대출 받든.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왜요? 응? 제가 왜 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네 가족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존중해 준 적 있어요. 제 의견을 들어준 적은요? 제 마음을 헤아려 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민서야. 없잖아요. 전부 당신네 편한 대로만 했죠. 제 돈은 우리 돈이라며 마음대로 쓰고, 제 친정은 남이라며 선 긋고, 그게 결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쳤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제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서야.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제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이혼, 이혼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혼이요. 저는 더 이상 당신네 집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서대문구 홍은동이요. 친정 주소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오빠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와 오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민서야. 엄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나 잘한 거 맞아? 응,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오빠가 제 캐리어를 방으로 옮겨줬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배고프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응, 고마워. 엄마. 미역국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음식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에 자주 오지도 못했거든요. 맛있다. 엄마.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어요. 오빠가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가 진짜야. 응? 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곧 연락 올 거고 시댁에서도 압박할 거야. 오빠 말대로였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심지어 친척들까지.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응?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만나서 뭐 하시게요? 민서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8년 만에. 어머니, 사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민서야. 제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어머니네 가족이 저를, 제 친정을 존중해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민서야, 제발. 어머니 수술 좀 도와줘. 제발. 어머니, 재훈 오빠랑 수진 씨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예요. 민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가 친정집 앞에 찾아왔어요. 현관벨을 계속 눌렀죠. 언니, 나야, 문 좀 열어줘. 오빠가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 왜 이래요? 매형, 민서 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돌아가세요. 민서는 안 만날 거예요. 매형, 제발요. 우리 엄마가 지금 수술 못 받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오빠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네 가족 일이죠. 민서랑은 상관없어요. 언니.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오빠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갔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손님들을 만나고 보험 상담을 하고 계약을 따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서야, 어머니 수술 어제 했어. 재훈이가 대출받아서 냈어. 이제 만족했어.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네요. 원래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 없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인,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 명의로 된 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한테 간 돈, 그거 다 청구할 거예요.
아, 배우자가 임의로 송금한 부분이요? 네. 제 동의 없이 180만 원을 보냈어요.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손해배상이요? 네. 시댁의 지속적인 모욕과 경제적 착취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다. 이혼 소송 서류가 남편한테 배달됐어요. 일주일 뒤였죠.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민서야, 이게 뭐야? 이혼 소송? 보면 모르세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민서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죠. 민서야.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 내역 보셨죠? 제 돈 신우이한테 간 거 다 돌려받을 거예요. 민서야. 그건 좀 뭐요? 제 돈인데 왜 못 받아요? 수진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 제 알바 아니에요. 변호사 통해서 받을 거니까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나 아버지야. 네,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 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저희는 싸움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민서야, 그래도 8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8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살려고요.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민서야. 아버님, 시어머니 수술 잘 되셨죠? 다행이네요. 아들이 잘 챙겨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아들한테 부탁하세요. 저 말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민서야, 후회 안 해? 응? 이혼. 후회 안 하냐고. 저는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아. 그래? 응. 8년 동안 난 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 근데 이제는 강민서로 살고 싶어. 나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응, 엄마. 나 이제 어른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조정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옆에는 시아버지가 함께 왔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원고 측 의견을 들어볼까요? 제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1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3천만 원.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돼? 3천만 원을? 피고 측 조용히 하시죠. 조정위원님이 주의를 주었어요. 제 변호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시댁 경조사에 총 750만 원을 지출했으나 친정 관련 지출은 단 한 푼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학대라니 그건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며느리를 학대한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죠.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집 왔으면 친정 끊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야.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해요? 제가 말했어요. 8년 동안 제가 당한 모욕과 무시, 경제적 착취를 생각하면 3천만 원도 부족해요. 민서야.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제발, 조금만 양보해줘. 어머니 수술비로 대출받아서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 3천만 원은 도저히. 그거 제 알바 아니에요. 민서야. 제 엄마 수술비 얘기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죠? 장모 부양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사정 봐달라고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조정의원님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군요.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대로 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까지 내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신우이 서수진 씨가 직접 사과하고 빼간 돈 180만 원 전액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친정에 일절 연락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약속하면 위자료 1천만 원으로 합의할게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민서야. 뭐요? 정말 끝인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네, 끝이에요. 민서야, 나 정말 후회돼.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 잘할 생각을 했어야죠. 민서야, 잘 사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사람한테는 잘해주세요. 그 사람 친정도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신우이가 친정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빠가 문을 열어줬죠. 민서 언니. 신우이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왜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언니 돈 몰래 쓴 것도 단톡방에 험담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신우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180만 원이에요. 다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 재훈 오빠한테 주세요. 제 위자료에서 공제될 테니까요. 언니. 그리고 수진 씨. 응? 앞으로 제 엄마한테, 제 오빠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약속했죠?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제 가보세요. 신우이가 돌아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는 다시 강민서가 됐습니다. 서재훈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강민서. 그날 저녁 엄마와 오빠와 함께 외식을 했어요. 민서야, 축하한다. 오빠가 잔을 들었어요. 뭘 축하해, 오빠. 내 자유를 축하하지. 그리고 네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걸. 고마워, 오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엄마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지? 엄마, 아니야. 엄마 덕분에 눈을 뜬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존중받지 못하면서. 우리 딸. 엄마, 나 이제 행복할 거야. 내 인생 살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죠.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계속했어요. 아니, 더 열심히 했죠. 고객들한테 진심으로 좋은 보험을 추천했고 실적도 올랐습니다. 어느 날 새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30대 후반 여성분이었죠. 부장님, 저 결혼한 지 7년 됐는데요. 남편이 제 돈 관리를 하려고 해요. 제 월급까지 통장으로 관리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객님,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제 돈은 제가 관리하셔야 해요. 결혼했다고 제 돈이 우리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뭐라 하든 본인 돈은 본인이 지키셔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제 눈을 쳐다봤어요. 부장님, 경험담이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본인을 지키세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성 고객들에게 꼭 그 말을 했어요. 제 돈은 제가 지키라고. 결혼했다고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는 걷는 것도 가벼운 등산도 하실 수 있었죠. 민서야, 엄마 다리 봐. 완전히 나았지? 응, 엄마. 정말 다행이야.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오빠랑 힘 합쳐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한 거지.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서야. 응? 넌 이제 행복하니? 저는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응,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아. 그래, 그럼 됐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공원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혼도 끝이 아니라는 걸. 제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강민서로 살아갈 거라는 걸. 당당하게, 자유롭게, 제 친정엄마 옆에서 제 오빠와 함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초토화됐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이었습니다.